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2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금지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이 예상됩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에서 큰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LP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 외곽 포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이 허용된 라파 국경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특위를 발족한 가운데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다음 주 초에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어 오늘 2호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똑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신재우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두 번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2호 혁신안엔 의원 특권을 없애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같은 지역구에서 연달아 3연임을 한 의원은 총 16명.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기현 대표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만큼 유탄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안이 당 지도부에 정식 제안되면 당내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혁신안은 희생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국회의원을 특히 겨냥해서 뭐를 국회의원들이 희생할 건가. 한편 어제 최고위는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의 당원권 정지징계 처분 취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재차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른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당 지지율이나 끌어올리라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이번엔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인재 영입을 주도하는 주요 당직에 다시 복귀한 건데요. 비윤계는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임명된 건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지 19일 만입니다.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지도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재 영입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당내에선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허은하 의원은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회초리를 세게 드셨는데 지금 며칠 아픈 척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 되면 얼마나 더 실망하실까. 함께 발표하려 했던 총선기획단은 수도권 여성, 청년 비중을 맞추는 보강 작업을 이유로 출범이 미뤄졌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만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전망인데 비윤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서울 확장 논의가 다른 수도권 지역까지로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 의지를 공식화한 건데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관련 특위를 발족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고 민주당은 김포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 편입 열기에 추진 의지를 드러낸 지자체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시장인 구리시입니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여론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하남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은 발빠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메가시티 서울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민 편입 극대화의 협조의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산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민주당은 졸속 행정이라 비판하면서 김포 주민들의 교통난부터 해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기자회견을 열어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를 부추긴다고 대여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렇게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화하자 비수도권, 특히 부산 지역 범야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팽겨치더니 서울공화국을 만드는 거냐며 규탄하고 나선 건데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닌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이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의 특위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반발은 더 거셉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입니다.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 행정 수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로 주목받았던 특별연합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세 지역 모두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 카드를 꺼내들자 부산 지역 범야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메가시티 서울을 구체화하려고 발족한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을 내정한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김포 편입을 반대는 못할 망정, 아니면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앞장서서 그 김포 추진특별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확대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며 반문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부산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논란 소식입니다.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지만 각종 사기 혐의에 휘말린 전 청조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5명, 금액은 19억 원이 넘는데 전 청조 씨는 돈을 갚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전 청조 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전 씨를 체포한 지 37시간 만입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 씨는 강연 등으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으라며 사기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자만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씨는 혼인빙자 사기와 남현희 씨에 대한 스토킹, 그리고 남 씨 조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 씨의 변호인 측도 MBN 취재진에게 전 씨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피해 금액을 최대한 변제해드리고자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남 씨는 의혹에 강력 반발하며 경찰에 전 씨와 신속한 대질 신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전 청조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청조 씨뿐 아니라 남현희 선수의 계좌를 확인해 남 씨도 사기에 가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현희 선수 측은 자신은 공범이 아니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협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김 의원은 전청조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남현희 씨도 사기에 연루됐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3자가 적게는 몇백, 몇천만 원 입금했음에도 모르셨나요?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이 남 씨의 계좌를 확인해 사기에 가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공범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남 씨 측은 경찰에 벤틀리 차량 등 전청조 씨와 관련된 물건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세상을 시끄럽게 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사흘 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고 김 의원 역시 그제 남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불러 사기 혐의 가담 여부와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 청조 씨는 예전에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무려 전과 10범. 그런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도 처벌은 고작 징역 1, 2년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약해서인지 실제 사기 범죄자 중 절반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신상 공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노에 온 이규현 기자입니다. 확인된 전청조 씨의 전과는 사기 등 10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가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죄 처벌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06년 남성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한 기업의 명예회장인데 폐암 말기라 곧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여성에게 연락해 소매치기를 당해 차비가 없다. 중고차를 사주면 아버지가 곧 갚아준다며 6천만 원을 넘게 뜯어냈지만 처벌은 고작 징역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지인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한 유명 유튜버 B씨도 지난 8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범죄자들 사이에서 사기를 치고 잠깐만 복역하면 된다는 인식이 퍼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기 전과자 중 절반가량이 과거 이미 한 차례 이상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였습니다. 실무에서 봤을 때는 좀 짧은 가문이 있습니다. 강한 형을 앞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뒤에서 가석방이라는 형태로 내보내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서. 매년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대략 30만 건. 신상 공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9.6리터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약 횟수도 181차례에 달합니다. 심지어 대마를 흡연하다가 지인한테 들키자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공범으로 만든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씨가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을 투약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천여정을 불법 처방받았는데 아버지와 누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1월 유 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걸 지인 A 씨가 보게 되자 A 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신길동 주택에서 큰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포항에서는 LP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주택에 들어가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신길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반지하에 살던 71살 여성이 숨졌고 윗집에 살던 생후 3개월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에서 약불이 싱크대가 다 나와. 싱크대 찬장에 물이 타서 나오더라고요. 2층에 우리 조카딸의 애기인데 가스를 많이 연결해놨어요. 숨진 70대 여성은 거동이 불편해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선 상가 건물에서 LP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80살 남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숨지고 건물 3층이 모두 불에 타 3천만 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정선에선 교통사고로 1톤 탑차 운전자 63살 황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황 씨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낮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양구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산세가 험한 데다 초속 3m의 바람도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치과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벌교의 한 고등학교 입구를 지나는 도로입니다. 국도와 읍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버스 정류장을 덮칩니다. 정류장에는 16살 여고생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것처럼 펑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사고 후 사람들이 모이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여고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치과 진료를 위해 조퇴를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너무 속도 없으니까 핸들도 못 꺾고 그대로.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국과수의 차량 검사와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자동차 추락 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수 금호돈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내가 사망하기 전 여러 보험에 가입하며 살인 혐의를 받았던 남편 박모 씨가 12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50대 박모 씨는 전남 여수의 금호도 선착장에서 차량을 몰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박 씨가 차에서 내리자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정차한 곳에 미세한 경사가 있는 줄 몰랐고 실수로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을 해본 결과 박 씨 주장대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2심 법원은 박 씨가 살인이 아닌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아내 명의로 여러 보험에 들어 보험금이 17억 원에 달했는데
박 씨는 지난 2020년 살인 혐의를 벗자마자 보험금 12억 원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에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은 우연히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보험사들이 박 씨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사립음대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TV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탄 교수가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직접 심사까지 했다는 혐의여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사립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이곳 음대 성악과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비리 의혹 때문입니다. 실기시험에서 경기도 소재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심사를 맡았는데 A씨가 시험을 본 일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때 시험 담당자 선생님들은 다 임기가 끝나셨고 학장님 통해서 성악대 교수님들께 전화를 하고. 현행법상 대학 교수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지만 A씨는 다수 학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국내 오페라에 영향력을 떨친 성악가로 TV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외부 교원이 연루된 일이라 학교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입시 관련 자료를 분석해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A씨 소속 학교를 통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도 연루된 입시생들이 더 있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릴 것을 명령하지 않는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해경지휘부 9명에게 대법원이 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실패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주요 지휘부에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11명.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명령을 비롯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퇴선 명령권이 선장에게 있고 선장이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만 한 상황 등을 해경지휘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결국 해경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형사 책임은 없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죄 확정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허위로 퇴선 명령을 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작성을 시키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먼저 경제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이 삭감된 걸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활동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 등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항공교통의 민관 합동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첫 비행 시연 행사를 전남 고흥 실증단지에서 개최합니다. 시연 행사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온 기체와 수직 이착륙장, 교통관리 시스템 등의 작동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에 사흘째 공습을 이어간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대피한 우리나라 국적의 가족은 카이로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음이 들리고 총성이 이어지자 놀란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충격에 빠진 주민들은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일대에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연속 공습을 가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소로 사용하던 학교 주변과 난민촌이 표적이 돼 4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병원과 구급차에도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9,000명을 넘겼습니다. Occupation forces continue to commit crimes and massacres and destroying homes and targeting civilians.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을 통과해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לוחמי צה"ל השלימו את כיתור העיר עזה, המוקד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מאס. 통제권을 장악한 지역에선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라파 국경이 개방되면서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어제 이집트로 대피한 한국 국적 일가족 5명은 무사히 카이로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16명이 일본 정부가 보낸 자위대 수송기를 타고 현지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제안한 미국은 필요한 만큼 교전을 중지하자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에 급파된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두 국가 해법 실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휴전을 반대하지만 일시적 교전 중지를 제안한 미국 백악관. 교전 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필요한 만큼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is explore the idea of as many pauses as might be necessary to continue to get aid out and to continue to work to get people out safely, including hostages. 이어 특정 목표를 위해 제한적 시간 동안 일시적이며 국지적으로 교전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About trying to find a cessation to the hostilities, to try to get to a truce, right, or to some sort of end of the war. That's what we mean by a general ceasefire. And we aren't advocating for a general ceasefire at this. 결국 인도적 지원을 위한 차량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인질 석방을 위한 작전 지역에 대해 각각 개별적 협상을 통한 교전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로 출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간인 피해 확산 방지 방안에 중점을 두면서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see a Palestinian child, a boy, a girl, pulled from the rubble of a collapsed building. That hits me in the gut as much as seeing a child in Israel or anywhere else.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 후에는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확전 방지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이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 이스라엘 작전 중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답변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성,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허정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이성만 의원 외 현역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 검찰은 두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윤관석 의원이 뿌린 현금 300만 원의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도 지난달 윤관석 의원 재판에서 재작년 4월의 녹취록상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다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고 신속히 수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두 의원은 모두 입장문을 내고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수 의혹을 받는 나머지 의원들과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파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방이 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준비가 완벽하다는 허위 보고를 받았다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야당 의원들은 질타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잼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잼버리 대회가 전국민 흑역사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잼버리를 이유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책임을 다했고. 위원장도 장관을 꾸짖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격화했습니다. 저는 좀 더 공손한 자세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잼버리 그럼 파행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아니 저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대통령 생각이죠. 저희는. 여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잼버리 재평가를 언급하며 반론을 펼 기회를 주자 실무자 보고 문제를 꺼냅니다. 7월 25일 왜 장관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발표하셨는지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종의 제가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결국 잘 끝난 행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상암 월드컵에서 퇴영했던 국가들도 다 모여서 함께 잼버리 축제를 끝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뒀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 규명과 관련해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혜수 씨가 오는 24일 열리는 제44회 청룡영화제를 끝으로 영화상 사회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김혜수 씨가 청룡영화상 MC를 맡는 건 올해가 30번째로 1993년 열린 제14회 시상식을 시작해 제19회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청룡영화상 진행을 맡아왔는데요. 탁월한 진행 실력뿐 아니라 입고 나오는 드레스도 매년 화제가 될 만큼 청룡영화상의 상징이자 청룡의 여인으로 시상식을 이끌어왔습니다. 또 3번의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연기자로서도 굵직한 존재감을 남겼는데요. 이제 동료들과 팬들의 아쉬움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헐리우드 하이틴 스타로 80년대를 대표했던 배우 브룩 실즈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아찔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쇼를 준비하면서 물을 많이 마신 적이 있었다는 그녀. 계단을 내려오는데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다 앞이 깜깜해졌고 급기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요. 쉴즈가 받은 진단은 저나트륨 혈증,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옅어져서 발생하는 일종의 수분 중독 질환이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배우 브래들리 쿠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응급치료를 마치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물도 과유불급이라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북미 최대 규모 컨벤션 센터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가 지난달 초 하룻밤새 철새 1000마리가 떼죽음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면 유리 건물 레이크사이드 센터의 창에 매일 밤 빛이 차단되도록 커튼과 블라인드를 치기로 한 겁니다. 당시 밤에 이동하던 철새들이 밝은 조명에 현혹돼 유리창을 들이받거나 주위를 맴돌다 지쳐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밤에는 불을 꺼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쳤는데요. 저녁 행사 등으로 소등이 어렵자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요. 부디 새들과 인간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요즘 아침과 낮, 저녁 사이 일교차가 커지면서 초등학교는 독감이 비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독감 보험이 인기인데요. 보험사들도 독감에 걸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진단비를 주는 보험을 내놓으며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보험사가 내놓은 독감 특약입니다. 매달 10,000원대의 보험료로 독감에 걸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바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장 금액이 파격적이다 보니 가입 문의가 쏟아졌고 출시 열흘 만에 38,000건 넘게 팔렸습니다. 독감 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하도 많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입을 하려고 해서 그때 전산인지 가입을 그때 못했었거든요. 처음 독감보험이 나왔을 때 보장 금액은 10에서 2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인기를 끌자 보험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며 10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보장 금액이 올라간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이 커진 지난달 중순 독감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전주보다 21.3% 늘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위험에 맞는 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통원비는 중대질병만 보장해야 한다며 보험사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점검이 시작되자 보험사들은 독감보험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 금액을 낮췄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년 11월 5일 영국 전역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의회를 폭파하려다 실패한 가이 포크스 이후 실패한 것들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 올해 주인공은 런던 시장이랍니다. 꼭 우주인으로 보이는 조형물, 그 머리는 단속 카메라고요. 양손엔 ULEG라고 쓰인 표지판과 과태료 딱지가 들렸습니다. 영국 모닥불의 밤 행사에 쓰일 사디크한 런던 시장의 모형입니다. 17세기 가이 포크스의 의회 폭파 실패에서 비롯된 이른바 실패한 것 기념하기 축제에 쓰일 예정인데요. 앞서 칸 시장은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초저 배출 구역 정책을 확대 시행했지만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죠. 물가 상승, 빈곤층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번 축제 후보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답니다. 사람을 잘 따르기로 유명한 고양이죠. 러시안 블루 한 마리가 러시아에서 차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없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며칠을 버텼는데요.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주차된 차량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입니다. 경찰들은 물론이고 방송 카메라까지 보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물과 음식 없이 차 안에서 며칠을 보낸 고양이가 구조되기 직전입니다. 고양이의 주인이자 차주가 정신과 시설로 긴급 이송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한껏 예민해진 고양이를 고려해 차창을 깨는 대신 밖에서부터 문고리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닿을 듯 말 듯 결국 차문을 열어 고양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간의 탈수 증상과 공복 상태인 점을 제외하면 다행히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해 추모하면 고인들이 사랑하던 우리 곁을 다녀갈 거라는 믿음. 세상 어디서나 사람 사는 모양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차례상에 올라갈 특별한 빵을 소개합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의 한 빵집. 제빵사가 만드는 반죽이 조금 특이한데요. 아이의 얼굴을 콕 박아넣고 사람의 형상으로 빵을 빚어나갑니다. 일명 탄타와와스, 빵 아이들이라는 뜻의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전통빵입니다. 고인을 상징하는 이 빵은 죽은 자의 여행을 편하게 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사랑하는 이를 추모할 때 쓰이곤 한답니다. 11월 1일 정오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 24시간 세상을 다녀갈 고인들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리운 이를 기리는 마음.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가 봅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KT가 원정에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며 벼랑 끝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투수 고영표가 6이닝 무실점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팽팽하던 2회 초 1사1루에서 KT의 배정대가 NC 선발 테너털리의 122km 슬라이더를 공략합니다. 공은 그라운드 끝까지 날아가 왼쪽 담을 넘어갑니다. 7회에는 문상철의 솔로포가 경기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선취점을 내주고 끌려갔던 앞선 두 번의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고영표의 역투가 빛났습니다. 정교한 제구를 앞세워 6이닝 5탈3진 무실점의 호투로 NC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2대1로 따라붙게 되어서 승리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1, 2차전 아쉬운 실책을 기록했던 황재균은 환상적인 수비로 베테랑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 6연승과 함께 2020년 한국 시리즈부터 이어온 포스트 시즌 9연승 행진을 이어온 NC는 만원 관중의 응원 속에 역대 최다 10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기록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NC는 4차전 선발로 송명기를, KT는 1차전 투입했던 쿠에바스를 예고하며 또다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실화극부터 중화권 스타들의 복귀작까지 다양한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24년 전 삼리 나라 슈퍼에서 벌어진 강도치사 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 소년들.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린 소년들과 이들을 구하려는 형사 설경구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따거 주윤발은 유쾌하면서도 따스한 가족 드라마로 돌아왔고요. 또 중국 톱스타 판빙빙은 충무로 대세 이주영과 국경을 뛰어넘은 워맨스를 선보입니다. 색다른 무용 공연들도 펼쳐집니다. 100년 전 한국을 찾았던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이 춤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덕이라는 한국식 이름까지 가졌던 그녀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 무대에서 만나보시죠. 또 공연을 보다가 졸리면 잠을 자고 코를 골아도 되는 독특한 현대무용이 찾아옵니다. 신발을 벗고 입장해 푹신한 매트에 앉거나 눕고 공연 도중 언제든 잠을 청해도 된다네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줄줄이 한국을 찾습니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이 6년 만에 내한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협연을 하고요. 역시나 6년 만에 내한하는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 헤바오는 한국인 단원 바이올리니스트 이재원과 함께해 의미를 더합니다.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은 중국 간판 피아니스트 랑랑과의 협연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트페어로 자리매김한 대구 국제아트페어 디아프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110여 개 갤러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유명 작가의 작품 4,500점이 전시돼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단색화의 거장 이우환의 작품 프롬 라인입니다. 반복되는 선의 나열을 통해 시공간에서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했습니다. 이우환 선생님의 1978년도 작품 프롬 라인 작품입니다. 선으로부터 작품은 반복되는 선의 나열을 통해서 시공간에서의 생성과 소멸을 나타내는 독일을 대표하는 추상화가 이미 크네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캔버스로도 조각의 소재로도 활용한 독창성이 돋보입니다. 세계적인 일본의 설치 미술가 야오이 쿠사마의 작품 펌프킨인데 자신의 정신병을 예술로 승화해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대구 아트페어 디아프가 개막했습니다. 아트페어는 말 그대로 미술 시장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해외 6개국 116개 화랑이 참여해 1000여 명의 작품 4,500여 점을 출품했습니다. 대구에서 매년 이런 행사가 열려서 참 반갑고 참 고맙고 오늘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새로운 작품들도 많고 참 관심이 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두 개의 특별전과 함께 미술품에 관심을 쏟는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실험 미술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고 대구 미술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그런 그 특별전이 기획되어 있으니 디아프로 오셔서 꼭 관람하시고. 유명 작가의 작품 감상은 물론 국내외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아트페어 디아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기온은 크게 낮아지지 않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비는 차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시작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그밖에 중서부와 호남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그밖에 중부 지방은 저녁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다시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50mm,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소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3도, 대전은 14.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